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에 위치한 이곳. 지금은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오래전서부터 이곳을 우린 망우리 공동묘지라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 서울의 여러 공동묘지의 무덤들을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망우리 공동묘지라 했다가 2022년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단장을 하면서 이젠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쉬는 휴식공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렇게 다 아름답습니다만 특히 벚꽃을 비롯해 봄꽃들이 만발한 4월과 5월의 풍경은 정말 이곳이 과연 묘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 꽃비가 내리는 날엔 지상낙원 같다는 느낌도 들면서 이곳에 잠들어 있는 분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풍이 드는 가을날도 그 멋진 풍경은 여전합니다. 유관순 열사 묘역서부터 인기가수 차중락의 묘역까지 한국의 광범위한 근현대사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을 가려면 망우리 곡에서부터 오르게 됩니다. 길목에 쭉 내걸린 애국지사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곳이 새삼 역사 문화공원임을 느끼게 합니다. 입구서부터 오르막길을 쭉 걸어오다 보면 웰컴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중랑 망우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설계서부터 공모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막힘없이 넘나드는 건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공원 지형과 조화가 참 잘 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2층의 교육전시관에선 죄 없이 죄인이 된 독립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독립운동가란 제목으로 한영운, 유관순,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의 각종 자료 그리고 사진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의 여러 장의 수인 카드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019년에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훈장도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 위치한 60여 명이 넘는 역사적 인물의 묘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찾고 또 보고 싶어하는 곳은 역시 유관순 열사의 묘입니다. 천안에서 1902년에 태어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에 순국한 후 이태원 공동묘지에 매장되었고 1936년에 그 공동묘지가 없어지면서 많은 무용고 묘들과 함께 이곳으로 합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18년 이화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1919년 아운의 장터 만세 시위 운동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이화학당의 박물관에는 그녀가 공부하던 교실을 당시 그대로 재현해놓고 또 그녀를 주제로 한 영상이나 사진들도 볼 수 있습니다만 18살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녀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더 기리게 됩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이 시를 기억하시죠? 목마른 주님을 박인환 시인의 대표작인 목마와 숙녀입니다. 가을 속으로 떠났다. 1955년에 발간된 박인환 선시집에 수록되었는데 1974년에 모 인기 여가수가 낭송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192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난 그는 195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땐 종군 작가단으로 참전을 했었는데 1956년 31살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작고하기 일주일 전에 쓴 세월이 가면이란 시는 1956년 원로 가수 나혜심 씨가 처음 노래로 불렀었는데 이 곡도 1970년대 리메이크가 되면서 목마와 숙녀 못지않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는 남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그가 즐기던 카멜 담배와 조니 워커 술이 함께 묻혀 있다는 그의 묘에는 소설가 송지영님이 쓴 세월이 가면이 적힌 묘비와 함께 또 목마와 숙녀가 적혀 있는 큰 바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근심과 우려를 의미하는 우, 그리고 잊을망, 그래서 망우하면 근심을 잊는다는 뜻이 됩니다. 살아오면서 쌓였던 근심을 죽은 후 다 잊게 됐다는 의미로 누군가 지명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현재 구리시에 있는 권원능 자리를 자신의 능지로 결정한 후 돌아오다가 이젠 근심을 덜었다는 의미에서 이곳에 지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훈련장 선수들이 야밤에 담력을 기르기 위해 이곳에서 훈련을 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왠지 섬찟한 느낌이 들던 이곳은 민둥산이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나무들이 너무나 많고 우거져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많은 인간적이고 비운적인 에피소드와 강한 개성적인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자주 회고전이 열리는 화가 이중섭. 재료가 없어 담뱃값 은박지를 화법 대신 쓰기도 했기에 더더욱 화제가 됐었던 그는 1937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화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1943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통해 일본인 부인과 두 아들이 1952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는 홀로 남아 부두 노동 등을 하다가 1956년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묘에는 후배 차근호 작가가 세운 조각작품 같은 비석이 서 있는데 그 삼각형 비석에는 어린 두 아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른 노래 제목과 같은 운명에 처하는 가수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낙엽이 쌓인 1968년 가을에 자신의 노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과도 같이 26의 어린 나이로 떠나간 가수 차중락의 묘입니다. 지금 흐르는 이 멜로디를 기억하시죠?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Anything That's Part of You라는 팝송을 한국화해서 죽기 2년 전인 1966년에 크게 히트했었습니다. 1963년에 키보이스 밴드에 합류하여 리드 보컬로 활약하다가 3년 후 솔로로 대성공을 했지만 그 영광은 2년을 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후 다음 해부터는
그를 기리는 낙엽상이 제정되어 수많은 가수들이 이 상을 받고 스타로 발돋움을 했었는데요. 첫 해의 수상자가 바로 나훈아 씨였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사라짐의 소리 없고라고 쓰인 낙엽의 뜻이란 묘비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간 그를 그립게 하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노래도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잘 정돈된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두 개의 흰탑이 인상적인 새 고독대교와 구리 암사대교는 물론 구리시와 강 건너 강동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서남쪽 방향의 중랑구를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곳 망우산과 붙어있는 용마산 정상에서 보는 서울 야경도 정말 일품입니다. 1892년 부친의 뜻에 따라 혼인을 하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04년 승려가 됐습니다. 그의 개혁운동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창시 개명 반대와 학병 출전 반대운동 등 민족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발전됐습니다. 1919년 3.1절 만세삼창을 선창하며 독립선언을 한 그는 잡지 불교를 인수하여 불교 대중화를 펼쳤고 1926년 발표한 님의 침묵으로 최초의 근대 시인이자 최고의 저항 시인이 됐습니다. 그의 독립사상이 적혀있는 비와 그의 아내 유씨가 오른쪽에 있다고 적혀있는 검은색 묘비와 함께 두 개의 봉분이 다정스럽게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인 모임이던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들에게도 독립운동 정신을 가르쳐야겠다는 취지로 정했다고 하는 어린이날이 1923년에 제정되었고 또 같은 해 월간 어린이를 창간했던 그를 오늘날엔 아동문학에 큰 공헌을 한 아동문학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마다 항상 언급이 되는 그는 일제에 가중되는 탄압과 인수한 잡지의 제정난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진 후 한창 일할 나이인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홍제동 화장터 인근에 있던 그의 유골은 1936년에 이곳으로 이장되었는데 3.1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서해가 오세창님이 쓴 비석이 눈길을 끕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신성과도 같아 순수하다는 의미인데요. 글을 쓴 오세창님의 묘도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을 겪은 후 5만 기나 되는 그 많던 무덤들이 무질서하게 있던 망우리 공동묘지. 1973년부터는 더 이상 묘가 들어서지 않고 또 무연고 묘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고 없는 묘같이 관리되지 않는 묘도 무척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무덤 같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묘의 표면을 가득 덮은 엉뚱한 잎이나 잡초 등이 무성한 묘들도 이곳엔 무척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비석이 땅에 떨어져 묻혀 사람들이 모르고 밟고 지나다니는 경우도 있어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던 안창호 선생은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설하고 1919년 3.1운동 직후에는 상해로 건너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폭탄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서울로 송환됐고 수감 중에 악화된 간경화증으로 서거했습니다. 죽은 뒤에 그의 유해는 그가 살아서 남긴 유언에 따라 망우리에 안장됐습니다만 1973년 미국에 있던 부인의 유해와 함께 강남 도산공원으로 이장됐습니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 기념관 지하에 40년 넘게 보관되었던 검은색의 옛 묘비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그의 원래 묘토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 일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묘가 있어 먼저 의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공원에는 한국에서 잠들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계신 두 일본인이 있는데 총독부 산림과장으로 일하면서 아카시 나무를 널리 보급한 사이토 오토사쿠시의 묘와 함께 한국 민해 연구가로 더 잘 알려진 아사카와 다쿠미 씨의 묘가 둘레길 가까이 있습니다. 기독교도였던 이분도 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산림 녹화에 앞장서서 노력을 했으며 1924년에는 경복궁 내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고 조선의 소반 같은 저서도 출판하면서 한국 민예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망우리 공동묘지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기피하던 곳이 이젠 이렇게 훌륭한 역사 문화공원으로 변하고 또 옆에 붙은 산인 용마산 등산 코스와도 맞물려 이곳의 둘레길도 이젠 이웃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는 명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무 터널과도 같은 산책로가 한여름에도 더위를 식혀줍니다. 서울에서 한의사 아들로 태어난 지소경 선생 역시도 한의학을 공부했는데 서양의학에도 큰 관심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양 신의학의 우리나라 도입에 앞장을 선 인물이었는데 천연두 예방법인 우두 접종법에 관심을 가지며 이론뿐 아니라 실제 시술법을 배워와서 이를 시행했고 또 우두법을 소개하는 책을 저술하여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는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미 일본 도쿄로 건너가 백신용 송아지를 기르고 백신 채집법 등을 배운 후 백신을 얻어 귀국했고 또 귀국 후엔 일본 공사관 소속의 의사들과 함께 우두 보급에 온 힘을 기울이며 전염병 퇴치에 앞장선 예방의학자로 불립니다. 현재 그의 묘 옆에는 아들인 지성주의 묘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제강점기서부터 6.25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후의 복구와 경제 부흥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곳 역시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의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된 후 주무구청도 관리와 발전 방향에 관해 신경을 무척이나 많이 쓰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사계절 언제나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아오는 곳으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